안녕하세요. 0단계 IELTS 스피킹 대표 강사 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IELTS 스피킹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스닝하고 리딩하고는 다르게 스피킹 시험은 정답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평가 기준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플루언시입니다. 여러분 플루언시라는 거는 유창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유창한 스피치란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 중간에 자꾸 퍼즐을 넣거나 이야기가 끊어진다면 좋은 스피치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이야기를 끊임없이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평가 기준은 coherency, 일관적인 스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관성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던진 어떤 문장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걸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꺼내놓고 끝맺음을 못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일관적인 스피치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알아들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스피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문제에 맞춰서 정확한 답을 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나 부연 설명을 들어서 내 의견을 끝까지 펼쳐나가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단어가 되겠는데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야 좋은 점수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려운 단어를 더듬으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많이 사용한 쉬운 단어를 유창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여러분 수거나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걸 써주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 맞춰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딱 의미에 부합하는 여러분이 수거를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문제하고 좀 동떨어진 좀 어울리지 않는 수거나 표현을 써준다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면에서는요. 다양한 어떤 어휘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왕이면 동의어를 많이 써주는 게 좋고 일부러 아카데믹하거나 어려운 수거 같은 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 중요한 평가 기준은 accuracy, 얼마나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되겠는데요. 문법적인 정확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너무 디테일한 것들, 작은 것들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플루언시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여기 어가 붙는지 더가 붙는지 전치사가 in인지 on인지 막 여러분이 그걸 신경 쓰다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끊어지게 된다면 크게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정확성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시제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경험을 물어봤는데 현재로 얘기한다던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시제를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고치시는 거는 크게 감점이 되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문법적인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멈춰 나간다면 되게 손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플루언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 발음, pronunciation 그리고 intonation,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발음이랑 억양이 되겠는데요. 발음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영국 발음을 해야 고득점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영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발음을 해도 어떤 액센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액센트 때문에 부당한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음을 잘못했을 때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단어를 얘기할 때도 정확한 발음을 알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억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톤으로 얘기하면 좀 듣는 사람도 되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좀 억양을 많이 넣어서 정말 말하듯이 외운 답안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해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억양을 살려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여러분이 음원들을 많이 듣고 따라하시면서 억양하고 강세 연습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평가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 게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발음하고 억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IELTS 스피킹 시험은 되게 특이하게 인터뷰하고 마주 앉아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감점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에도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애티튜드가 좋은 애티튜드일까요? 자신감 있고 되게 적극적인 태도. 자, 문제가 주어졌을 때 I don't care 뭐 아니면 좀 나는 I have no idea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되게 적극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꺼내주시고 나는 이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시험관한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점수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몇 점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9점이 만점인 거 아시죠? 자, 9점 만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보통 5점 정도 나오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5점 나옵니다. 자, 말을 하다가 자꾸 끊겨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플루언시가 중요한데 얘기가 자꾸 끊어지거나 퍼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틀린 부분을 자꾸 고칩니다. 되돌아가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이제 5점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느리게 이야기하는 것도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이제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느리게 얘기하는 거죠. 문장을 빨리빨리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도 약간 컨스턴 일정한 속도로 얘기를 하는 거 평상시에 연습해 주시고 이제 이 문장 길이가 너무 짧아요. 모든 문장이 다 단문이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거나 복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5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연습하시면 다 5.5 이상은 받아오시긴 하는데요. 이 정도 스피치가 5점이구나. 일반 회화로 따지면 약간 초급 레벨이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점 같은 경우는요. 이제 5점하고는 다르게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가긴 해요. 쭉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던가 그러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할 때 그죠? 고득점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코헤런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야기를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생각이 부족해서 끝맺음을 못한다던가 이렇게 될 경우는 6점 이상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복문을 사용하긴 해요. 이제 복문이란 거는 뭐 접속사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뭐 부사절, 관계사절을 사용해서 문장을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게 되는데 복문을 쓸 줄은 알지만 중간중간에 문법적인 실수가 있을 때도 6점 이상을 받기가 어려운 스피치가 되겠죠. 6점 정도면 여러분 그래도 moderate user 그러니까 5점이 moderate user고 6점이 competent user라고 해서 굉장히 잘하는 스피치 들어가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점 이상의 어떤 스피치인지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7점 이상 받는 분들은 남이 잘 안 쓰는 표현들 쓰게 되겠고요. 좀 어려운 단어 섞어 쓰기도 하고 좀 특이한 단어들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연결어구,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뭐 however, therefore,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표현들을 섞어주고요. 그리고 복문과 다양한 시제나 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복문은 이제 여러분이 뭐 접속사나 이런 걸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시제에서 뭐 현재, 과거, 미래만 쓰지 않고 현재 완료라든지 뭐 미래 진행이라든지 뭐 미래 완료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섞어준다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제를 다양하게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다 그냥 현재로만 얘기하기보다는 might나 뭐 would나 could 이런 표현들을 섞어준다면 굉장히 플루언트한 스피치로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연습하실 때 조동사 많이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파트 1이나 파트 3 같은 경우는 답안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파트 2 같은 경우는 2분 동안 여러분이 스피치를 채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1분이 안 걸린다거나 할 말이 없어서 뭐 1분 안에 끝난다거나 이러면 채점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파트 2 같은 경우는 한 주제에 대해서 2분 동안 끊임없이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득점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성보다는 유창함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가능한 한 얘기를 많이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다를 좀 많이 떠는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컨스턴트 스피드를 유지하고요. 적당한 목소리 크기로 말하는 거 당연히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무 작게 얘기하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좀 어노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시험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당한 여러분 스피드와 목소리 크기로 조절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 이제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얘기할 때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루드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래를 보거나 딴 데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시험관 앞에서 여러분이 눈을 쳐다봐주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질문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래요라는 어떤 태도로 눈을 맞춰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너무 이렇게 굳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적절하게 뭐 gesture, 손을 좀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디 랭귀지를 사용해 주는 게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스피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좀 연습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억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억양, 어펜더를 좀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상대방이 들을 때도 인터레스팅하게 듣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억양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스피킹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저것도 인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피킹, IELTS 스피킹 시험은 영단계 세라쌤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강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